2023년 1월 셋째 주 월요일, 직장에서 인사이동이 끝마치고 다 같이 모여 회식을 하게 됐다. 첫 회식이라 그런지 내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지낼 높으신 분들과 친분을 다지기 위해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흘러 한 분과 대화를 나눴다. 이분은 술을 마셔도 업무 얘기만 하시는 분이었다. 조심스레 여쭤보았다. 술을 마셔도 업무 얘기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냐고. 이분이 말씀하시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분의 평소 모습을 봐도 항상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회식을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 있다. 서로 알맹이가 없이 거칠의식의 대화만 하는 느낌. 어떻게 보면 회식 자리에서 진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나에겐 알맹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회식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느껴졌다. 눈앞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다. 나의 문제점은 눈앞에 주어진 일에 의욕이 없고 충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눈살 찌푸릴 정도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게 그저 먹고 살 돈을 얻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이젠 아무 걱정 없이 내 삶에만 집중하며 살면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출근길 자전거를 타다가 빙판길에 엎어져 어깨를 다쳤는데 돈 아까워 병원에 안 가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정형외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다. 그렇게 한동안 운동도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날려버렸다. 피아노 학원도 수업이 있는 날에만 찾아가고 평소와 달리 연습하러 오지 않으니 학원에서 연락이 왔었다.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영상 만들 것은 많았는데 계속 미루다 영상을 안 올렸다. 시청자분의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취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되도록 멀리 해보시라고. 나는 술과 담배는 안 하지만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먹는 것과 게임이다. 저녁 시간 집에 들어오면 한껏 배를 채우고 포만감에 영상 조금 만들다가 누워버린다. 마치 마음속의 공허함 또는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초라한 현실을 포만감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 술과 담배도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알코올과 니코틴에 몸을 맡겨 잠시지만 불안한 현실을 감추고 벗어나게 해주는 도피처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자괴감이 밀려오는 것 같다.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밀려온다. 저번에는 3달 정도를 이렇게 지냈고 이번에는 3주 정도 그랬던 것 같다. 그래도 저번 3달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나 자신에게 자괴감도 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차분해지면 내 자신을 다독여주고 다시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것 같다. 시간이 흘러 2월 5일 일요일 전시회를 보러 갔다. 작년 11월에 내 돈 주고 처음으로 전시회를 가봤는데 제대로 못 봐서 12월에 다시 입장 티켓을 예매했었다. 전시회가 1월 말까지였는데 집에만 있어 표를 날리게 됐다. 아쉬운 마음에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전시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저번에 갔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작품마다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오디오 어플을 이용했다. 모든 작품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작가들이 전체적으로 작품을 만든 의도는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무렵부터 갑자기 구독자 수가 1,500명 정도 늘었다.
처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2년 반 전이었다. 이제 막 구독자가 1000명이 되는 참이었는데 약 1.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갑자기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놀라기는 했는데 평소처럼 댓글을 달았다. 댓글들을 보니 나와 유사한 상황에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댓글이 페이스북에서 나의 영상을 보고 나의 채널에 방문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페이스북에 내 영상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 어떻게 내 영상이 짜집기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은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 악플은 볼 수 없었다. 악플을 달아도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게 서툰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 또한 나름의 의견이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존중하는 편이어서 안 지우는데 악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적어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악감정이 없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나의 영상을 좋아서 구독해주신 분들이 나의 안 좋은 면을 보게 되면 갑자기 뒤돌아 돌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결국엔 구독자 수에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나의 생각과 삶을 담아낼 것이다. 다시 출근 전 월수금에는 수영을, 나머지 날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운동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운동 영상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촬영이 안 돼서 운동 영상은 촬영을 못했다. 피아노 학원도 매일 다니기 시작했다. 음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씩 배워 어느새 8개월 차가 됐다. 곧 있으면 연주회에 나가 연주를 해야 한다. 악보는 다행히 연주회 하기 일주일 전부터 외워졌다. 내가 연주할 곡을 유튜브에 검색해 여러 사람들이 치는 것을 많이 들어보니 감이 잡혔다. 마치 파도가 떠오르는 곡이었다. 파도의 밀물처럼 거칠게 밀려오고 썰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나가는 느낌이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른다는 소리를 들어봤다. 내가 치고 싶은 피아노도 그저 악보의 음계만 보고 건반을 누르는 것이 아닌 음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족한 것이 많아 매번 건반을 칠 때마다 아쉬움을 느낀다. 계속 아쉬워서 막막하기도 하지만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완성하고 싶은 것처럼 계속 피아노를 치게 된다. 어렸을 때 발표를 시키면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되는 시선이 부담되어 울먹거리던 기억이 있다. 발표하거나 말하는 것을 잘 못해 유튜브의 영상들도 직접 말하기보단 메모장에 대본을 적어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고 있다. 무대 체질이 아니어서 연주의 날이 걱정됐다. 그저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처럼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내 연주에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월 23일 목요일, 연주의 날이다. 사람들은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베토벤 등 유튜브에서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현란해 보이는 곡들을 치는 것 같았다. 여기서 제일 초보자인 내가 첫 차례를 맡게 되었다. 연주 영상이 너무 길어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영상으로 따로 연주회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연주회를 마치고 토요일 아침 편집을 하다가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 저번 영상에서 나오지만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친구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주말에는 동반으로 한 명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해 친구와 함께 운동을 했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할 때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벨트를 사용한다. 내가 사용하는 벨트와 다르게 친구의 벨트는 주문 제작한 벨트였다. 사자성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친구의 이름 3글자가 박혀 있다.
사자성어는 여조삭비라고 읽고 뜻은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날개짓을 반복한다는 뜻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을 단련한다는 친구의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었다. 몇 년째 헬스 중독인 친구에게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라고 느껴졌다. 친구에게 운동을 조언받을 수 있었고 보조도 해줘서 굳은 살이 찝히도록 2시간 동안 힘들게 운동을 했다. 운동 후 근처 호프집에서 치킨과 술을 마셨다. 친구가 소맥 한 잔을 말아줬다. 장난치? 아 소주를 여기다 따르는 거야? 여기 높이까지? 아 맥주를 따라? 거기다? 1대1. 아 진짜? 오. 첫 잔은 원샷 해야 되니까 아. 맥주를 많이 따면 힘들어. 2대1 아니야? 아, 한 번씩.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게 뭐라고 왜 이런 게 뭐? 좋더라. 괜히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은 뭔가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짠. 야, 짠. 시원한데? 어때? 시원해. 잘 넘어가. 그치 술술 잘 들어가지. 잘 넘어가. 막 거북함이 없는데? 첫 잔 이래야지. 나도 한 잔 말아주다가 익숙하지 않아 잔을 깨트려 버렸다. 지인들과 만날 때도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지 않는다. 나도 그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는 거지. 지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영상으로 찍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저 기록용으로 짧게만 찍고 싶다. 그런데 오늘은 친구가 나보다 더 영상각을 신경 써줬다. 찡도 해주는 거야? 쉬우고 아니 근데 너보다 아니 나보다 너가 더 신경 써. 아니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 좋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안 좋고 그랬으면 별로 신경도 안 썼을 거야. 근데 내가 좀 힐링이 됐어 영상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친구와 여러 얘기를 나누다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얘기가 나왔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솔직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없다.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따고 그런 것에 집중할 정신력도 없을 것 같고 흥미가 생기지가 않는다. 그저 내 돈벌이 안에서 즐기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나의 삶을 영상에 담을 수 있다. 호두를 까먹다 우주의 탄생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다 음양론과 불교, 양자역학이 떠오르면 영상에 담은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영상을 보다가 나갈 것이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지금 원하는 삶은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씩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마 돈은 많이 못 벌 것이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후회 없다고 느껴진다. 이번 영상은 평소보다 길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닌 한 사람의 일기장 같은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삶, 여러분의 삶, 각자의 삶 속에 잘 헤쳐나가며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의 말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